법원에서 오늘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요. 일단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김만배와 유동규 각각 징역 8년,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그리고 김만배에게는 428억의 추징까지. 네. 이건 뭐냐? 대장동 개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개발 이익이 일부 업자들에게 돌아갔다. 너네 횡령 배임한 거 맞다. 토해내라. 일단 이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여기에 승인하고 도장 찍은 이재명도 유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2021년 이재명 대선 전에 이재명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사건은 뭐 당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렇게 거죠. 짧게 대답하실 거면 네. 네,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드리면 최소한 30초 정도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슬픈 소식에. 그러니까. 이게 슬퍼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슬프죠. 네. 유동규 본부장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네. 근데 대장동이 유죄다, 이재명도 유죄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또 대장동 재판 재개하라고 또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중적이고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재명 재판은 이제 하나만 유죄인 거잖아요. 재판만 하면 이렇게 되면. 그럴까봐 얘네들이 지금 배임죄 폐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는 거죠. 배임죄 폐지를 한 게 아니라. 확정한 그렇죠. 네. 추진하겠다는 아직 거죠. 법은 통과가 안 됐죠. 법은 통과 안 됐죠. 뭐 근데 통과 뭐 될 거 100%. 근데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오늘 유죄 받은 분들도 다 무죄가 되는 건데 네. 오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한다.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그 이재명 변호인하던 애들이 국회의원으로 변신해가지고 그 수사를 한 검사를 갖다 이렇게 막 말로 막 조지는 이런 상황이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무리 정치 후진국의 베네수엘라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배임죄 없애는 거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 관련해서도 보세요. 배임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 파악에 단서를 제공했다. 네. 그리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죄긴 하지만 네.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네. 수뇌부가 결정하는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네. 그럼 수뇌부가 누구예요? 성남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죠. 그 유동규가 8년이면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한 20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뭐 유동규님이라고 정진상하고가 이제 이재명의 그 당시 성남시에서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이분은 그 이재명 시장 나갈 때마다 공직 그만두고 이재명 선거를 도울 정도로 측근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 지시를 받고 했겠냐? 당연히 이재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021년 기소돼서 이게 4년 만에 1심이 나왔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뭐 문재인 때 이제 발생한 검사 앞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부인해버리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네. 재판이 한없이 늘어져서 이게 4년이나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이게 재판이 이재명한테까지 가려면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30년. 지금 해놓은 꼬라지를 봐서는. 네. 그러니까 이 공범들을 다 확정을 하고 나서 이재명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재명 재판도 재개만 하면 속도가 엄청 빨리 나요. 아, 왜냐하면 더 볼 거 말 거 없이 이 재판 결과가 그 재판에 영향을 끼쳐요. 네. 재판만 하면 1년 안에 이재명 유죄 나와요.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왜 재판을 중단시키냐 이 말이에요. 자신 있으면 재판하면 되지.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무죄라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죄라고 한다면은 진짜 빨리 재판을 받고 사법 리스크를 터는 게 깔끔한 그러니까. 데인데 근데 한사코 재판을 하겠다는 애는 없어. 아니 그 법제처장 나와가지고 이재명 12개 혐의 다 무죄라고 본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해가지고 털면 되잖아. 근데 그 법제처장 정말 잘 구했더라.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요. 아무리 좌빨에 절어 있는 그런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 법률에 대한 양심을 외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정도라든지 뭐 성남 FC 같은 거는 무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2개 전부 다 무죄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자기 양심이고 법률적 양심 이거를 다 팽개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았대?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학자 중에서 회충은 기생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없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문 기생충 전문가 이렇게 뭐 보조원으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30초 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네. 점점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분발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분발. 네. 그렇죠. 네. 제가 교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상태면은 이제 금요일 코너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저한테 분발을 해야죠.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과 평생 가고 싶기 때문에. 장채호가 또 은근히 내성적이어서 또 새로운 사람 오면은 한 몇 달은 또 적응 기를 가져서 힘들어.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아. 네. 그렇진 않답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처음 가도 한 10년 본 것처럼 잘 지낸다라는 평가를 좀 받습니다. 하기사. 네. 그러니까 저를 네. 처음 만나서도 아까 만나서도 네.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뒷담화를 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저를 만나서 제가 또 한번 그냥 농담으로 뭐라고 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민 교수님을 살리고 싶다면 좋아요를 팍팍 누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2배의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도 낮은데 뭐 K씨님이 슈퍼챗도 좋고 저희가 지금 이게 닉네임이 아니라 유튜브가 어느 순간 아이디로 떠서 이거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다 들었는데 지금 진짜? 연구 중이거든요. 네. 근데 KC XK님이 네. 교수님 갈구는 거 미안하지만 너무 재밌다. 그게 진짜? 금요일 방송에 또 보는 맛인 거잖아요. 네. 해경아님이 교수님 너무 착하세요라 그러셨는데 사실 이 바닥에서는 착한 걸로는 오래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착하죠, 해경아님. 서민 교수님이 내 욕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주 같이 방송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게 제가 착한 거죠, 해경아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뭐 이제 예를 들면 박문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 금요일날 꼭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맞고요. 막상 이제 다른 분 와서 잘하면 또 이제 저는 또 금방 잊혀지거든. 맞아, 방송이 좀 냉정하네요. 네, 그렇죠. 이 10월 잊혀진 계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빨리 저 재판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법원이 오늘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했어요. 유동규 네. 유죄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다. 네. 신빙성을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에서 한 말이 네. 자기한테도 불리한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계약이고 특정 업자들한테 밀어주기로 짝짝꿍한 게 맞다. 네. 그런데 이 진술로 인해서 유동규 본부장님 지금 징역 8년에 중형이 선고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득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말한 신빙성이 인정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 이 모든 걸 이재명이 주도했다는 거,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 이재명의 저수지라는 거, 그것도 사실상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김만배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428억이거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한테는 8억 1천만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해먹은 게 훨씬 김만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8년으로 똑같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기고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판 결과대로 이재명은 징역 막 15년, 20년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유죄받을 걸 알고도 진술한 유동규 본부장은 그때 우리가 정권을 바꾸면 사면 복권해줄 명분이 충분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럼요.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아니었으면 이 진실이 안 밝혀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정말 많은 걸 해냈죠. 그 예를 들면 뭐 위증 뭐 돈 건네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일일이, 네. 그 당시 입었던 옷차림까지도 정확히 그러니까 기억력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그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거 비롯해서 거기에서도 아마 유동규님의 그 진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게 이재명이 그거 나온 게 유동규 본부장 역할이 진짜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사면시키지 않는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결국 이 재판으로 이재명은 내려오는 순간 깜빵 가는 게 확정됐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도 있고 뭐가 많지만요. 네. 공직선거법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의 중형 하나가 확정적으로 선고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멸콩TV에서도 오늘 막 유동규 본부장님 판결이 나와서 좀 경황이 없습니다만 네. 빠르게 영치금 계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말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텐데
네.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멸콩TV도 유동규 본부장이 영치금 계좌를 알게 되는 대로 다음 주 방송에서 여러분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인 혼자 계시지 않나요? 뭐 제가 자세한 거는 사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 구치소에 계시며 영치금 들어오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럼요. 바깥에서 여전히 나는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게 그렇죠. 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걸 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그 김현지 얘기도 장치보가 김유정 기부가 좀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도 정말 많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유동규 이분은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아직도 정말 두려운 존재이라는 거라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진짜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네. 특검이 기어코 추경호 의원을 불러서 거의 24시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중에 조서 열람만 거의 10시간, 11시간이라는 것은 특검이 조서를 작성할 때 추경호 의원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뭔가 장난질을 쳤으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10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양평군 공무원 정희철 면장님도 네. 조서에 하지도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변호사들이 특검을 고발했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무도하게 뭐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추경호 의원을 들볶고 괴롭히는 특검의 무지막지한 행태. 정작 지들은 주가 조작하고 그러니까. 민중기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 특검의 이런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을 하나 죽여서 뭐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좀 사회적 물의를 빚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가 조작의 한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러면은 그 특검은 더 이상 남을 수사할 그럴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 박영수 특검도 나중에 보니까 아주 천하의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드러나서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좌파는 특검을 임명해도 항상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 잘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검의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민희 그 과방위 국감이 왜 중단됐느냐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느냐 최민희가 더 이상 지금 국감을 끌고 나갈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웃겼던 장면이 그거예요. 최민희가 이제 막 국민의의원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민주당에 이주희라고 있어요. 이주희라는 의원이 이제 뭐 제가 다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 이주희가 뭐 하는 짓이냐고 국힘의원들을 나무라면서 자기 질의를 막 이어가겠다고 해서 총리님 와서 막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이렇게 말하잖아. 최민희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남아있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최민희가 물러나야 국감이 정상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중기 특검은 민중기는 당연히 특검직에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 특검은 지금 민중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고 특검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다시 몸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우리 산업재해 때 막 난리치고 그러는 것처럼 특검팀에 대해서 좀 적당히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8시간 근무 뭐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쪽 피의자 다룰 때는 정말 이렇게 과하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진짜.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주목했어요. 뉴스를 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의원 나올 때까지 그 현장에서 밤을 새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제주도에서 부친상이 있었는데 네. 부친상 조문을 갔다가 마지막 밤 비행기로 돌아와서 네. 아침에 추경호 대표 나올 때까지 그 앞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송원석 원내대표랑 정의용 사무총장이랑 박준태 비서실장이 장동혁 대표 옆에 가서 추경호 의원을 같이 기다렸어요. 네. 이게 뭐냐? 옛날에 국민의힘은 누가 수사받거나 누가 힘들어지면 꼬리 자르고 버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 아닙니까? 꼬리 자르고 버리고. 진짜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특검 너네가 아무리 추경호를 괴롭혀봐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꼬리 자르기 안 한다. 우리는 같이 싸운다. 이게
정치적으로 지지자들한테도 메시지가 되고 저 무도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특검이 여기 약점 찌르고 저기 약점 찌르면 얘네 오합지졸 흩어지겠지? 아니 우리는 더 세게 버틸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국힘은 다르다. 저는 솔직히 이 기사 보고 눈물이 좀 났어요. 내가 꼬리 자르기 당하고 외로울 때 지금의 장동혁 같은 사람이 당대표였으면 달랐겠구나. 네. 추경호 의원 참 심사가 복잡하고 24시간 조사 외로웠고 잠도 못 잤을 텐데 네. 국민의힘이 아직 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좀 같이 싸우고 동지를 버리지 않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런 행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힘에서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 뭐 윤 대통령 이제 뭐 수감되고 나서 이제 손절을 딱 해버리는 그런 세력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면회 가갖고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대표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장동혁 이분을 우리가 대표로 이제 추대한 그 뽑은 이유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많이 했고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 지지했던 분들도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때 이미 면회 간다는 얘기를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힘 의원들의 그러니까 국힘 당원들이 어떤 거를 바라고 있는지 이런 장동혁 대표가 이 행보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내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잖아. 제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죠. 그래 바로 이런 거야. 이게. 힘들었다. 근데 어쨌든 그 추경호 이분이 대체 무슨 혐의로 저기 지금 조사를 받았는지 혹시 좀 요약 좀 해주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고의적으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들어가는 걸 막고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결국 추경호를 약한 고리로 타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에게 내란 정당 해산 딱지를 걸어보겠다는 건데 이게 한동훈이나 조경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 그렇죠. 거거든요. 조경태랑 김혜지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가지고 불리한 진술하고 온 거잖아요. 진술도 다 팔아넘기고 했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근데 이게 웃긴 게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이미 뭐 과반수가 넘으니까 계엄해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뭐 어디서 뭘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발동하면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네. 뭐 심지어 뭐 북한이 쳐들어온 건 아닌지 네.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진상 파악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란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뭐 계엄 전에 전화하면은 사전 모의라 그러고 계엄 후에 뭐 그러니까 전화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갖고 어떻게든지 내란으로 몰아가고 사실 이번에 그 검사 이제 안미영 검사 같은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거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영교 같은 애는 윤석열 내란한 지가 항의했냐 뭐 이런 개소리. 이게 정말 뭐 말만 하면 내란이 나와 말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댓글도 거의 유행이야. 뭐 말만 하면 내란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프레임에 우리 정말 기죽지 마시고 진짜 뭐 당당하게 사실 내란은 얘네들이 오히려 더 먼저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동안 국정을 아예 발목을 잡고 진짜 사사건건 친중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내란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재명 하는 것 중에 내란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박살을 냈잖아. 이거부터가 헌법 파괴. 이게 내란이야 내란. 이게 내란이야. 이게 예전에는 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면 네. 다들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내란 정당 아니에요. 추경호 내줄게요. 잡아가세요. 누구 잡아가세요. 이 짓거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너네 계속 백날 천날 내란 해봐라. 나라 그러니까. 경제 다 말아먹고 호구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키겠다. 밤새 그 앞에 서 있는 거.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런 꼴을 지금 추경호 의원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와 그 외로울 때 저는 꼬리 자르기를 당해봤던 사람이라서 네. 장동혁 대표가 그 앞에서 밤새 지켰다는 거에 저는 더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이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뭐 어제 간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늘 함께하죠. 장동혁 대표와 뜻을 함께하면서 진짜 뭐 같이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진짜 어디 방송만 나가면 1대5 정도도 진짜 우습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자룡이 뭐 10만 대병민가 뭐 10만 대병을 앞에서 창을 다 휘두르고 이제 쓸고 다녔잖아요. 그걸 이제 과장이지 싶었는데 이 김민수 최고위원 보면은 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네, 대단한 그 분입니다. 조자룡이 조조의 10만 대군 사이에서 유비의 아들 아도를 구해온 그쵸. 네, 삼국지의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 말은 이렇게 좀 번역이 필요해. 제가 약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챗GPT죠. 교수님의 전용 챗GPT. 네.
장동혁 대표는요 오늘 서울시 당협 당직자들 모아놓은 강연에서 네.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 네. 서울에서 성패가 결정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건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쓰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지금 좌파들이 여순 반란 사건까지도 여순 사건으로 왜곡을 하면서 자기 맘대로 마치 뭐 우리 국군이 막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이건 보수 야당 대표가 당연히 이건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보수 진보가 지금 이제 그 예전에 그 보수 진보 개념이 아니라 진짜 뭐 북한을 그러니까 이 좌익 세력과의 그 대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시계가 1948년, 45년 그 당시로 다시 온 거야. 이 여기서 제2의 건국전쟁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 자체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저는 이재명 이 인간이 그래도 친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니까 오래 참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나라 넘어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국전쟁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아주 이거 네. 여러분 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재촉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 보수 진영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장동혁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거 아세요? 저는 한 2월 달부터 이미 장동혁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진짜. 그걸 그때 뭐 기록이나 혹시 영상으로 남겨두셨나요? 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네. 장동혁 괜찮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재판에서 못 쓰는 증거죠. 젠장. 문서화된 기록이나 영상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